이 강의는 앞으로 진행할 시네마틱 오케스트라 혹은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는 준비운동 같은 강의고요. 시네마틱 오케스트라는 워낙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워밍업으로 간단한 곡 하나를 가볍게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전혀 지식이 없더라도 이 강의를 보면서 한번 워밍업 해보면 본격적인 강의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처음 시작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악기를 추가하면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게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구나 하고 따라오시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기 간단한 10마디가 조금 넘는 곡이 있습니다. 당연히 완성된 스타일은 아니고요. 악기들의 익스프레션이나 다이나믹도 모두 생략이 되어 있어서 리얼함이 좀 떨어지는데요. 당연히 믹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것 같아서 이 곡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형식의 오케스트라 곡인데요. 여기서 쓰인 악기들부터 보겠습니다. 현악기는 크리스 하인과 그리고 소누스코어 오케스트라가 주로 쓰였고요. 금관은 역시 소누스코어, 목관도 소누스코어가 주로 쓰였습니다. 소누스코어를 실제 작업에서 자주 쓰는 편은 아닌데 악기가 오케스트라 치고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에서 사용을 했고요. 이게 만약 실제 작업이라고 하면은 아마 소누스코어 대신 스피파이어 정도로 교체했을 것 같습니다. 타악기는 아직 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포함될 것도 같습니다. 먼저 뮤트되어 있는 가장 위 두 트랙은 피아노 트랙입니다. 곡에 쓰이는 트랙이 아니고 먼저 구성을 짜기 위해서 사용한 트랙이고요.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매우 많고 사이즈가 거대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악기들을 불러와서 만들면 많이 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심플하게 피아노 정도 불러와서 뼈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코드 먼저 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하고요. A 마이너에서 F 마이너로 진행하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진행입니다. 여기서 잠깐 코드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코드 진행을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화성학 같은 것을 공부하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따로 공부한 적은 없고요. 많이 듣고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감각으로 익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따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기회의 비용을 생각해야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화성이라는 분야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의 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에서 코드 진행은 보통 판타지 같은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운명이라는 키워드에 저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어두우면서 위압적인 측면도 조금 있죠. 이 코드 진행을 선택한 것은 온전히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메인 멜로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멜로디인데요. 오케스트라에서 멜로디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메인 멜로디, 그리고 보조 멜로디, 그리고 멜로디가 아예 없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멜로디를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의 상황에서는 이 멜로디가 메인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역시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즉 코드와 멜로디는 개인의 작곡 영역이고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어떤 코드에는 어떤 멜로디 음을 배열해야 더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듣기 이상해도 그게 작곡가의 의도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 멜로디 작법 이런 강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작곡가는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와 멜로디가 이 곡의 뼈대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모든 진행과 악기 구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코드와 멜로디만 일단 그려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와 멜로디를 만들었는데요. 이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을 추천드리는 것은 저는 리듬 선택입니다. 지금 만들려는 곡의 리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진짜 곡의 뼈대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리듬이 달라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일단 빠르게 갈 것인가, 느리게 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4분의 4박자인가, 3박자인가, 아기자기한가, 역동적인가, 밝기, 어둡기, 이런 게 대부분 리듬에서 결정됩니다. 전 이 곡의 분위기를 조금 긴박하고 약간 절망적인 분위기도 상상했습니다. 물론 보통 실제 작업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내가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문장 설명으로라도 먼저 스토리가 스케치로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 맞는 감정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어떻게 악기로 표현할 것인가, 그것만 작곡가가 할 일입니다. 자기의 개인 음반이 아니고서는 그렇습니다. 긴박한 리듬이면은 BPM을 빠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6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리듬도 긴박함이 느껴지게 16분음표로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 리듬의 역할을 어떤 악기에 부여해야 하느냐? 둘째로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리듬 역할은 모든 종류, 모든 대역의 악기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대역이라는 말을 전 자주 쓸 건데요. 대역은 프리퀀시, 주파수를 말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웬 프리퀀시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음향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냥 곡을 막 만드는 것과 이런 것들을 알고 만드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모든 음계와 코드도 다 실은 헤르츠입니다. 다 주파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편곡이 잘못되면 믹싱이 망가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악기 선택이나 배열에서 이 프리퀀시를 염두에 두고 곡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험과 연습이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맞는 프리퀀시로 곡을 배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리듬은 모든 악기에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의 거의 모든 악기에는 리듬 주법이 있습니다. 현악기에는 스피카토, 스타카토, 관악기와 목관도 마찬가지로 스타카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모든 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대역인 피콜로 또는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 리듬으로 쓸 수 있고요. 중저역대인 비올라나 호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역대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즉 먼저 어떤 악기를 리듬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역을 중심으로 리듬을 가져갈 것인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감정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밝은 분위기의 진행이면은 좀 더 가볍고 밝은 톤이 어울리겠죠. 밝더라도 웅장함을 살리고 싶으면은 리듬 악기를 중저역대 악기들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어두운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빠른 리듬이 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리듬이 보조로 쓰이는 느낌보다 곡의 중심이 되게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곡의 중심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중역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역대 악기는 가장 먼저 사람의 귀에 박히고 인지가 됩니다. 중역대 악기를 기준으로 곡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중역대 악기들의 소리가 곡을 전체 뼈대로서 세워준다는 건데요. 만약 평이하고 부드러운 리듬을 원해서 리듬보다는 선율이나 멜로디를 중심에 두고 싶다. 그렇다면 중역대 악기를 멜로디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세요. 기준으로 곡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곡에서는 리듬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역대 악기인 비올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올라뿐만 아니라 다른 목관이나 금관 악기들도 여기에 여러 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선택한 비올라의 리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심플한 형태의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처음에 정한 단순한 코드에서 하나만 더 얹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코드를 단순하게 정하고 리듬을 진행할 때 음을 하나씩 얹어가면서 코드를 키워가면 좋습니다. 리듬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곡을 진행하면서 점점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듬 악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욱더 리듬에 강조점을 두고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목관 중에 바순이라는 악기입니다. 들어볼게요. 역시 매우 단순한 진행입니다. 비올라와 약간 다른 진행이긴 한데 특별할 건 전혀 없습니다. 바순을 집어넣은 이유가 단순히 비올라의 리듬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올라의 리듬의 강조점만 찍는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듬 악기를 추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점점 보조하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듣고 좋아서 무턱대고 넣어도 틀린 건 아닌데 나중에 완성곡을 들었을 때 사운드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비올라 리듬에 바순을 집어넣을 때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리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금은 변화가 있게 다른 박자로 리듬을 보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진행해도 당장은 무리가 없는데 악기들이 더 추가되면은 점점 중역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역대가 부딪히게 되고 찌그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울리는 중역대 악기들이 전부 하나씩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살짝 변화를 주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약간 다른 음이나 박자는 다른 헤르츠이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이해가 안 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오케스트라 강의는 길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점들이 습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중역대보다 조금 더 위 대역의 악기로 리듬을 보강해 보겠습니다. 리듬을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넓혀서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목관 중 클라리넷을 선택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리듬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한번 새 악기의 리듬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리듬을 추가해 보면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리듬의 변화를 하나씩 주면서 리듬 자체를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시도해 보면은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신선한 진행의 리듬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먼저 심플한 리듬을 정한다.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악기를 넓혀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리듬을 쌓아간다. 이렇게 리듬을 정하시면 됩니다. 클라리넷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클라리넷 리듬이 앞부분만 좀 빠르게 하고 탁 끊어지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그냥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가끔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그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계산을 한 겁니다. 클라리넷은 바순보다 더 위 대역에 위치한 악기예요. 지금 리듬 음계도 그렇고요. 즉 높은 대역일수록 좀 더 복잡한 멜로디의 리듬이 들어가면은 원래 리듬을 더 풍성하게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리듬을 보조한다고 해도 낮은 대역의 악기가 보조한답시고 이렇게 빠른 멜로디로, 빠른 음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멜로디로, 리듬으로 이렇게 보조해 버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역대 악기는 명료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게 허용이 되는데 저역대 악기는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전체를 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리듬을 보조해 갈 때도 악기의 대역을 염두에 가면서 리듬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더 풍성하고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새 악기의 리듬을 들어볼게요.